종가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뷰 인탑스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2.5%대 조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3,600원의 동시효과에 들어갔고요. 손절가 12,700원 위에 있는 모습이고 15,0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오늘 종가 공략할 종목들 살펴주십시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시할 종목은 세코닉스를 준비했습니다. 코드번호 053450이고요.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렌즈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NT이노텍, 현대모비스와 르노삼성, 한국GM 이런 회사와 또 자율주행차 관련 세계 1위 업체인 엔비디아 등의 주요 거래 업체입니다. 이번 주 실적 본격 시기에 들어갔는데 세코닉스 1분 실적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분기부터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수년간 준비해온 전장 사업에 열심히 매겨지면서 점진적인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량용 렌즈와 카메라 모듈, 프로젝션 모듈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전장 매출이 스마트폰 매출 비중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또 한번 제품 다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장도 정상화 수준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장 부품 기업으로서의 재평가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차 솔루션의 세코닉스 카메라 표준이 선정되면서 자율차 상용 시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발판도 마련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또 해외 법인 정상화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1,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트리플 모듈 확대 적용이 렌즈 업체들의 수요가 될 것인데, 앞으로 스마트폰 트리플 모듈 카메라 확대 적용에 따라서 렌즈 업체 또 해외 거래선도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코닉스는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좀 급감한 이후에 지난해 조금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다만 2년 연속 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액 4,900억대, 영업이익은 230억, 순이익은 170억을 전망하면서 올해 순이익 턴어라운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PER 5.3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3년 평균 PBR 1배 대비해서 현 주가는 PBR도 0.64배로 아주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세코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종가 공략주로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8,800원, 손절가는 7,500원 하는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챙겨봤고요. 목표가 8,800원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였고요.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을 모양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 키워나간 것 같은데요. 호가 분위기 돌아보겠습니다. 김호연 앵커입니다. 오전장에선 코스피 13거래 연속 상승 마감에 실패하나 했더니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코스닥도 부진했지만 낙폭을 그래도 많이 줄여간 상황입니다. 마감 예상지수입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2247포인트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이네요. 0.3% 조정받으면서 764포인트의 오늘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보시다시피 5종목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가 방향을 아래로 틀었습니다. 0.1% 살짝이지만 조정받으면서 47,000원 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1%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8만 원 선을 돌파합니다. 8만 500원 선 지나가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강세 돋보였죠. 이 그룹주들 대부분 오늘 잘 가는 하루였었는데요. 12만 8,500원 선 기록하면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LG화학은 37만 4천 원 선 보합권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장 강하게 조정받던 이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은 선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라젠 빼고는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8%까지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7만 1,000원 선에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신라젠 보합권이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성공합니다. 0.6% 상승으로 27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은 강보합권에서 22만 3,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 준비합니다. 0.3% 상승으로 6만 1,500원 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감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선 코스피 13거래 연속 상승 마감이 예상됐는데요.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성공합니다. 2249선에 오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0.1% 조정을 받으면서 76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매 동향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만 777억 원 사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마지막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173억 원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개인 홀로 906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와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어제 홀로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개인 535억 원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개별 종목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덱스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효과 CG 전문 업체인 덱스터 스튜디오의 주가가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 마감한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오늘 이 한 매체가 CJ ENM이 덱스터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솔솔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매체는 더불어서 CJ ENM이 조만간 M&A를 위한 이 덱스터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6월까지 합병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설을 내놨습니다. 오늘 인수설 전해지자 상한가 보였고요. 29% 가격제 한폭 가득 채우면서 9,070원에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동방입니다. 아마존의 물류창고 공유 전략의 수혜로 꼽혀지는 동방이 오늘 장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자체 물류센터를 줄이는 대신에 대형 물류센터를 빌려 쓰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쿠팡과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에 고객을 두고 있는 동방, 아마존의 수혜까지 여기에 더불어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도 11% 급등으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6.7% 상승으로 2,36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마감되는 거 함께 보고 오셨고요. 이제 평가 좀 내려볼게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재정 김영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13거래일 연속의 상승 마감입니다. 이 정도면 뭐 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면 4월 꾸준한 상승에 따른 부담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급락할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잘 어울렸던 증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는 사상 최장 상승인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앞두고 기관과 외국인 간의 치열한 대결 구도가 나타났었는데 장중 순매수 우위를 유지했던 외국인의 승리로 1984년 이후 다시 한번 1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타이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지수 상승이지만 총 상승률이 5% 중반대라 체감하는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3월 말부터 나타난 중국 및 미국에서의 경제지표 호전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낙관적인 시각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만 추가적 상승세를 유지하기에는 좀 힘에 겨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지표의 개선 모습이 나타나야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결과에 따라서 추가 상승할 수도
또는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예상치인 6.3%를 기준으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는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추가적 상승을 유발할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시장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서 결국 현재 가장 적합한 전략은 박스권 전략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전개될 시 재빨리 시장 흐름에 편승하는 자세로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은 지금까지는 지속적 홀딩이 정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추가 상승 시 일부 현금화하고 큰 하락이 나타날 경우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에서는 좀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수치 일단 이번 주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요. 말씀 주셨던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상 박소연이었습니다.